자,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렵게 나오신 분인데, 할 수 없이 2부, 3부 걸쳐서 이 코너를 가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제 셧다운 얘기도 하고, 네. 트럼프 얘기도 좀 했다가, 올림픽을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셧다운은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해제라고 해야 되나요? 좀 풀렸어요? 그렇죠. 셧다운 얘기도 일단 잠깐 해보죠. 네. 셧다운을 여러 차례 겪었죠, 미국은. 한 10여 차례 이상, 10몇 차례 겪지 않았나요? 76년도에 처음 있었고, 요번이 19번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 줄 월급 없다고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예산 그 과정하고 좀 엮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하면은 만약에 뭐 잘 통과가 안 돼도 준 예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30일까지 하고 그다음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못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했고 약간 임시 방편적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예산의 비율로 해갖고 이렇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예산안이 통과되고 할 때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이렇게 지난 이제 9월에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었어요. 예산안 12개 비리. 근데 상원이 이제 안 돼갖고 12월 이제 8일 날 그러면 다시 하자. 그랬다가 12월 22일까지 또 늘렸다가 요번에 19일까지 늘렸는데 이제 그때까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니까 뭐 정부를 이제 셧다운 해버리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서방사도 안 들어가고 그죠? 군대도 그런 정도는 해요. 군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스킬치는 그건 되는데 이제 좀 자잘한 거 뭐 환경청이라든지 뭐 에그리컬처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 행정부의 부담이 큰 거죠. 어쨌든 최종 책임은 행정부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는 의회가 지금 안 돼갖고 합의가 안 돼갖고 안 되는 거다라고 그쪽으로 이제 하고 물론 있는 그렇긴 거죠. 하지만 여론은 국민들은 이거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또 달라요. 옛날에 빌 클린턴 달라요?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1995년에 빌 클린턴이 비토를 했었어요. 그 예산안을. 그래서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게 꽤 오래 갔었어요.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여론이 좀 빌 클린턴 대통령 쪽으로 좀 돌아서기도 했죠. 비토한 이유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그때 이제 소셜 웰페어가는 사회복지 그쪽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 그럼 이번에 쟁점이 됐던 건 소위 말해서 이민법, 네. 뭐 다카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내린 건데 어릴 때 이제 그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 엄마 아빠를 따라서 네. 왔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상 그 청소년기 어린 시절 다 보내고 거의 미국인이나 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 좀 구제에 도와주지 않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 뭐 영주권, 시민권을 이제 발급해 주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 총 한 14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 네.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계속 레지스터를 한 사람들이 한 80만 명?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이거 폐기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럼 거꾸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자기 명단만 제출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어딘지 다 알죠. 이제 그러니까요. 역으로 네.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명단을 제출했는데 거꾸로 범인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행정명령에서 법안으로 바꿔갖고서는 통과를 시켜갖고 구제를 해주자 그러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폐기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확 자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의회 니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던져서 3월 초까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번에 이제 예산안 통과하고 뭐 이럴 때 요거 집어넣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구제를 해주자. 그러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하고의 장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게 이 다카 법안을 그러면 해줄 듯이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멕시코 장벽 예산 통과시켜줘. 막 이렇게 했죠. 주고받자. 훔치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3부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김지윤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셧다운 이야기를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셧다운이 풀렸어요. 오늘 새벽에. 풀렸는데 이것도 임시죠? 그렇죠. 2월 8일까지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전에도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이제 셧다운이 갈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봐야죠.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통과시키자고 설득을 해갖고 겨우 된 거거든요. 근데 다카하고 이
그 멕시코 장벽하고 네.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 건가요? 민주당 측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 척 슈머 그 상원 의원이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조금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예산을 조금 하고 된 다카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다카 살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자기는 뭐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고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이제 딕 덜빈이라는 또 상원 의원이 있어요. 둘이서 같이 해갖고 다카에 이제 80만 명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만 명 정도 살려주고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부모를 초대해갖고 부모도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그거는 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뭐 장벽 예산을 주자 뭐 이런 식의 절충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약간 싫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짓 속을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자리에서. 쉿홀. 예. 예. 우리는 이제 거짓 속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감을 살리면 뭐가 됩니까? 거짓 속을은 너무 완화된 표현 아니에요? 느낌이 좀 완화된 느낌이 없잖아 있죠. 많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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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짓 속을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좀 해주세요. 전문가 입으로. 전문가 입으로. 네. 뭐 똥통 뭐 이런 정도. 똥통. 그렇죠. 예. 네. 거기 훨씬 더 가깝죠. 뭐, 똥통이야 예. 거기는 뭐. 느낌 확 살죠 그러면 좀. 네. 거짓 속을이 아니라 예. 그걸 또 아주 세게 표현한 예.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 국가들이 화가 났고. 네. 일반 국민들도 화가 났고요. 그렇죠. 네. 린지 그램 상원 의원도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뭐 그러고. 다른 국가에서. 뭐 안 했다 그러죠. 근데 백악관에서는. 본인은 안 했다 그러고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선이 서서 셧다운이 됐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고 2월 8일부터 다시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그때 나오시기로 하고요. 지금 미국 상황을 간단하게 또 짚어보자면 러시아 문제는 좀 잠잠하죠. 지금 계속 수사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사망을 이제 좀 좁혀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쑥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이제 뭐 수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뭐 하고는 있어요. 사위 얘기가 나왔었죠. 예, 사위가 네. 타겟이 될 수 있다. 네. 사위가 타겟이 되면 그 다음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통령으로 거의 간다고 봐도 딸하고 뭐 아들 뭐 자식 그렇죠. 엮여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가라앉은 상태인데 계속 수사는 되고 네. 있는.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 훅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러시아보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파이어 앤 퓨리.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내부 인사들을 쭉 인터뷰해가지고 네. 책으로 내서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거기 이제 가장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트럼프 캠프는 당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당선이 된다는 목표가 아니었고 자기들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의 문제, 뭐 돈을 받는다든가 네. 러시아 쪽으로부터 강연료를 받는다든가 네.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건물에 외국 인사들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묵게 하고. 네. 그래서 대통령인데 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자기 비즈니스에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 묵게 하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예. 이제 와서 이제 뭐, 연설 같은 걸 하잖아요.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놀랐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이기는 해요. 보통은 굉장히 기뻐하고 같이 막 환호하고 이러는데, 네. 이건 뭐지? 잠잠하고. 약간,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연설을 할 때, 트럼프가 정말 처음으로 아주 프레지덴셜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진지하죠. 예. 해석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진지한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전세가 좀 힘들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세도 힘들었지만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국을 하나 차리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워낙에 TV 스타였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려고 출마했는데 덜컥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 올라가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관료들이 많죠. 빈 자리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구성하고 출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관료 조직을 별로 믿지 않는 것도 있어서 딱히 꼭 굳이 채워넣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 하나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냥 중요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얘기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이해 충돌의 문제 때문에 미국은 이거 엄격하잖아요. 엄격하게는 한데 걸려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러시아 게이트를 파고 헤쳐갖고서는 탄핵을 한다니 법적으로 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걸긴 굉장히 쉽거든요. 대통령을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 근데 그 정도의 좀 분위기도 사실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큰 게 뭐가 있느냐. 요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아무래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자, 이 이해 충돌의 문제가 러시아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사실상 망했다는 식의 보수 매체 혹은 보수 정당의 주장이나 안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라는데, 실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좀 다릅니다. 역대 방송, 올림픽 주관사 방송의 광고 액수가 역대 최고에 달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명 앵커가 복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명 앵커 복귀는 아마 케이티 크레이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간판 여자 앵커죠. 그러니까 뉴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쇼 같은 거, 토크쇼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MBC 나이트라인의 앵커, 메인 앵커죠. 레스터 홀트라고 지난 대선 때 첫 번째 대선 토론 머더레이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식령에 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제 취재하고, 그러니까는 방송 주간 방송사잖아요, MBC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한 공식 입장이라는 단일팀이 이런 게 그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화제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슈퍼볼은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동계고 이건 하계도 아니고.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나라다. 근데 같이 입장을 한다고 올림픽에 나간다고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래서 화제성은 굉장히 있고 IOC도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질팀 얘기 또는 한반도 얘기 이런 얘기가 이제 정쟁의 소재로 그렇죠. 쓰이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큰 논란인 것 같은데 자기들도 옛날에 그렇게 똑같은 얘기 했으면서 뭘 지금 와갖고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할 얘기를 하시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뉴스인 겁니다. 이게.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서 광고도 많이 붙고 그리고 요거가 흥행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방송사가 지금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식령 가고 이러는 거죠. 마식령 가고. 자, 우리 분위기하고 다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흥행에 뭔가 대박 요소가 등장했다. 네, 거기에 이권이 있는 하여튼 사업체들은 다들 이제 굉장히 환대를 하는 분위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붙고 있다. 네. 국내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네, 현재 그 소식도 좀 전해주셨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1년 됐는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한 37%,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역대 최저를 계속 유지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80% 넘게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90% 가까이 싫다 그러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무소속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반반 갈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7에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한동안 저희가 미국 소식을 안 들어가지고. 자, 김지윤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산하면은 만약에 잘 통과가 안 돼도 준 예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30일까지 하고 그다음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못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했고 약간 임시 방편적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예산의 비율로 해갖고 이렇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예산안이 통과되고 할 때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이렇게 지난 이제 9월에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었어요. 예산안 12개 비리. 근데 이제 상원이 이제 안 돼갖고 12월 이제 8일 날 그러면 다시 하자. 그랬다가 12월 22일까지 또 늘렸다가 요번에 19일까지 늘렸는데 이제 그때까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니까 뭐 정부를 이제 셧다운 해버리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소방서도 안 돌아가고 그죠? 군대도 그런 정도는 해요. 군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스킬치는 그건 되는데 이제 좀 자잘한 거 뭐 환경 어릴 때 이제 그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 엄마 부모가. 아빠를 따라서 왔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상 그 청소년기 어린 시절 다 보내고 거의 미국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 좀 구제에 도전되지 않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 뭐 영주권, 시민권을 이제 발급해 주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 총 한 14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 네.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계속 레지스터를 한 사람들이 한 80만 명? 네.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이거 폐기하겠다라고 네. 했었죠. 그럼 거꾸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자기 명단만 제출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어딘지 다 알죠. 이제 그러니까요. 역으로 네.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명단을 제출했는데 거꾸로 범인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행정명령에서 법안으로 바꿔갖고서는 통과를 시켜갖고 구제를 해주자 그러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폐기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환경청이라든지 뭐 에그리컬처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 행정부의 부담이 큰 거죠. 어쨌든 최종 책임은 행정부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는 의회가 지금 안 돼갖고 합의가 안 돼갖고 안 되는 거다라고 그쪽으로 이제 하고 물론 있는 그렇긴 거죠. 하지만 여론은 국민들은 이거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또 달라요. 옛날에 그래요? 빌 클린턴 때,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1995년에 빌 클린턴이 비토를 했었어요. 그 예산안을. 그래서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게 꽤 오래 갔었어요.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여론이 좀 빌 클린턴 대통령 쪽으로 또 돌아서기도 했죠. 비토한 이유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그때 이제 소셜 웰페어가는 사회복지 그쪽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 그럼 이번에 쟁점이 됐던 건 소위 말해서 이민법, 네. 뭐 다카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내린 건데. 자,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렵게 나오신 분인데 할 수 없이 2부, 3부 걸쳐서 이 코너를 가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제 셧다운 얘기도 하고 네. 트럼프 얘기도 좀 했다가 올림픽을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셧다운은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해제라고 해야 되나요? 좀 풀렸어요. 그렇죠. 셧다운 얘기도 일단 잠깐 해보죠. 네. 셧다운을 여러 차례 겪었죠, 미국은. 한 10여 차례 이상, 10여 차례 겪지 않았나요? 76년도에 처음 있었고, 요번이 19번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 줄 월급 없다고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예산 그 과정하고 좀 엮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자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의회 니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던져서 3월 초까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번에 이제 예산안 통과하고 뭐 이럴 때 요거 집어넣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구제를 해주자. 그러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하고의 장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게 이 다카 법안을 그러면 해줄 듯이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멕시코 장벽 예산 통과시켜줘. 막 이렇게 했죠. 주고받자. 퉁치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3부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김지윤 박사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셧다운 이야기를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셧다운이 풀렸어요. 오늘 새벽에. 풀렸는데 이것도 임시죠? 그렇죠. 2월 8일까지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전에도 뭔가 이렇게 이결이 안 되면 또 이제 셧다운이 갈 수는 있는데